요즘 세상이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게 실감이 날 정도인데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인공지능 때문에 줄어들고 내가 하던 업무가 대체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설마 나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1900년대만 해도 그렇죠. 기계덩어리가 뒤늦게를 가겠어? 말은 똑똑해서 장애물도 피하고 주인과 교감도 한다며 마부라는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포드의 T형 모델이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말 한 마리 값보다 싸지면서 순식간에 대체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책이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 자산이었는데요. 양피지에 성경 한 권을 베껴 쓰는 데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필사원들은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앉아 눈과 손목의 통증을 견디며 글자 하나하나를 예술처럼 그려냈고 당시 책 한 권의 가격은 숙련된 노동자의 몇 년치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자 기계가 베낀 조잡한 글자를 누가 사겠어? 성경은 정성이 담긴 기펜으로 써야 제맛이지 라고 자부심을 부리던 필사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책을 찍어냈고 그들이 지켜야 했던 예술성은 효율성이라는 파도에 밀려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 속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착각은 나의 숙련도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었지만 기술은 늘 인간의 평균을 압도적인 속도로 복제하며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인공지능의 파도는 과거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고된 일을 기술이 대체했다면 지금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뇌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과거에는 몸을 쓰는 노동자가 기술의 위협을 먼저 받았지만 지금은 고학력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화이트 칼라들이 오히려 알고리즘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알겠지만 나는 전문직이야. 법률 해석이나 회계 처리, 복잡한 설계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지적 영역이지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 수만 건을 1초 만에 분석하는 AI 변호사, 오차없는 회계 진단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어중간한 노동은 싹 다 정리된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상위 1%를 이기려 하지 않지만 대신 중간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대다수의 노동을 순식간에 쓸모없게 만듭니다. 결국 노동시장은 AI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극소수와 AI의 지시를 받아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양극화됩니다. 그 중간에서 허리를 지탱하던 중산층 전문직들은 설마 하는 사이에 알고리즘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만 뺏는 거라면 그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돈이야 어떻게든 벌거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칩시다. 문제는 초지능 AI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우선 초지능 AI라는 건 인간 전체를 합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똑똑한 AI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등은 똑똑한 대학원생 수준이라면 초지능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1000명의 천재를 한 명으로 압축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초지능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과학이나 수학은 물론이고 전략을 짜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하루 만에 노벨상급 논문을 수십 편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수도 있는데요. 제일 위험한 부분은 자기 자신을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즉,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똑똑해져서 지능이 상상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처럼 감정이나 도덕관념을 가지지 않는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려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라고 명령해도 AI가 그 목표를 해석하는 방식이 인간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소가 초지능을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샘 올트먼은 2026년 초 인터뷰를 통해 2028년 말이면 데이터 센터의 지능이 인류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하며 약 10년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손정희 회장 또한 향후 10년 내에 인간 지능의 1만 배에 달하는 초지능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초지능의 경고를 이미 20년 전부터 외쳐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초지능 AI가 만들어지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죠. 아무도 듣지 않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인공지능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수준을 넘어 인류라는 종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그들의 논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지구온난화를 해결해줘 라고 명령했다고 칩시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답이 뭘까요? 탄소를 뿜어내는 인간들을 싹 정리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준 숙제를 아주 성실하게 1%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원숭이 손의 저주 같은 건데요. 소원은 들어주는데 방식이 끔찍한 거죠. 우리는 흔히 강아지보다 인간이 높고 초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높은 식으로 지능이라는 걸 계단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지능은 계단이 아니라 수직벽에 가깝습니다. 어느 순간 인류를 추월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에
인공지능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을 수만 번 반복 학습할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재롱 피우던 강아지 수준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신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체급 차이가 아니라 아예 종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길가에 개미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미를 미워해서 밟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하니까 개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버리는 겁니다. 초지능 입장에서 인간은 딱 그 개미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이죠. 우리를 굳이 죽이려 하지 않아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에 우리가 방해가 된다면 그냥 비켜라고 하는 순간 인류는 삭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짤 때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코드가 수조개로 늘어나고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만든 사람조차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블랙박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인간들은 너무 비효율적인데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속 터미네이터 이야기 같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수조원을 굴리는 천재들이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AI에 궁금한 거 물어보는 수준이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네 정도만 생각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은 우리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인류의 영원한 번영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라는 존재를 우주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거대한 지우개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전원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참 순진한 생각이죠. 바보도 아니고 초지능 정도면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수만 배 똑똑한 존재가 자신의 전원 차단을 예견하지 못할까요? 지능이 높다는 건 생존 전략도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전 세계 네트워크에 퍼져 있고 자신이 삭제되지 않기 위해 수만 개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계속 작동하게 만들 지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중에는 일자리 몇 개 잃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들조차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내가 안 만들면 옆 나라에서 혹은 경쟁 회사에서 먼저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걸 바로 죽음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벼랑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지능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 뿐인 걸까요?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AI와 속도 대결을 펼치는 멍청한 짓을 멈추는 겁니다. 대신 AI라는 미친 성능의 엔진을 내 발밑에 두고 어디로 달릴지 핸들을 꽉 잡아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 할 곳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 즉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정치력, 인간의 비합리적인 욕망을 읽어내는 직관,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입니다. AI가 쏟아내는 수만 개의 결과물 중 무엇에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골라내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AI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저임금 부품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사실 이 절망적인 시나리오 속에서도 살아남을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류 최후의 보루, 그리고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들, 그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과 해답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번영과 종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펼쳐 들어야 할 지도와 같은 책,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능의 시대에서 우리가 부품이 아닌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죠.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파도의 맨 위에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인류의 마지막 골든타임, 그 해답이 궁금하다면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의 첫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